호텔에서 거주를 하면 되게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대책들은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한시적으로라도 최대한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현이었던 것 같고요. 11만 4천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정부가 오늘 전세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별을 따다줄 만큼의 묘안인지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아주 유명한 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최상욱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은정 씨가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들어가요. 네, 오늘 좀 기대가 큽니다. 네, 저의 어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세입자였거든요. 네. 네, 저의 서름 오늘 달래줄 수 있습니까? 자신은 없는데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세 대란이다. 심각하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돼서는 0.2%가 넘어갈 정도로 상승률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올라왔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좀 가파르게 올라가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는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전세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전세가 이거 좀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전세도 수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전세 공급을 늘리면은 당연히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도 순수 전세형 주택 공급으로 11만 4천 호를 2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게 11만 4천 호 가운데 내가 들어갈 만한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있습니까? 네, 있으시죠. 공공임대 공시를 활용하겠다는 거는 현재 공공임대 주택 중에서 3만 9천 세대에 3개월 이상 공실주택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기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제한 없이 입주자를 모집해서 3만 9천 세의 공시를 활용해서 이제 모집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 꼭지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는 어떤 자격 기준 없이 그냥 들어보낼 수 있다. 네, 원래는 예. 공공임대 주택이 자격 기준이 소득 기준, 있잖아요. 자격 기준이 예. 있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 전세주택부터는 주거비 측면에서는 전세가 좀 더 저렴하다 보니까 공공인데도 전세를 선택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공공 전세주택인데요. 민간 사업자가 주택 건설하는 거를 한 16,000세대 매입하고 2,000세대는 기존에 이미 있는 그런 주택들을 LH나 SH가 매입해서 한 2,000세대 해가지고 18,000세대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시세 90% 이하로 전세가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두 번째 꼭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신축 매입 약정은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민간 사이드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자들한테 우리 조건에만 맞추면은 그 집을 사줄 테니까 지어라. 이렇게 이제 매입 약정을 맺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간 쪽에서는 분양 리스크나 임대 리스크가 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용량이 꽤 되는데 이게 4만 4천 세대 정도 되는 네. 거고요. 맨 마지막이 현재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공실 상가라든가 그거 말 많더라고요. 네, 이런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리모델링. 13,000세대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11만 4천 세대가 아니 근데 포함이 선생님 11만 4천 호 가운데 제가 들어갈 집이 있냐는 질문에 답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한데 저는 아파트 살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 임대주택 공실 대부분 아파트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3인 가구 이상이 거주하기에는 그렇게 넓은 형태의 주거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임차 전세가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전체적으로는 뭐 학군이 좋은 지역이라든가 네. 출퇴근이 편한 그런 주거 밀집 지역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지역의 주택이 위치상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수요처와의 약간의 미스매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있죠. 흔히 말하는 게 좀 좋은 아파트 그런 부분은 좀 적다. 이번 대책에 또 논란이 된 부분 중에 하나가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겠다. 근데 뭐 며칠 동안 지내기에는 이렇게 거주하는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거는 이제 시범 사업들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소위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예. 아이 키우는 집에서 그러니까요. 호텔에서 거주를 하면 되게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 2인 가구 대상으로 저런 시범 사업을 해보면 사실 만족도가 높거든요. 오피스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1, 2인 가구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축 매입 약정이라는 거는 네. 굳이 설명하자면은 신규로 지어지는 집이다 보니까 요즘에 지어지는 신축 주택들의 전반적인 품질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그나마 저게 임차 수요를 조금 흡수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 대란이 지금 일단은 뭐 임시방편으로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책들은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약해질 때라거나 요즘에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든가 3기 신도시 같은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공동주택들이 내년부터 사전 청약하고 23년부터 본 청약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매수 대기 수요들도 전세를 좀 선택하면서 구조적인 전세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전세 강세. 그리고 공급은 부동산이니까 3년 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28만 원 공급이 있는데 23년 이후부터니까 21년, 22년이 엄청 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1년, 22년은 약간 한시적으로라도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발현이었던 것 같고요. 23년 이후부터는 뭐 지금 같은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걱정이 되는 게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매매가도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거 집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 생각할 그 집값 올라가는 게 걱정이 아니라 지금 기다리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을 이제 없는 분들이 지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네, 엄청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권마다 전세 예. 가격 상승기 때 썼던 정책들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세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 촉진 정책들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도자를 보니까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은 안 하겠다고 이제 아예 딱 그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순수하게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좀 차이는 좀 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 전세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투기 수요 유입이 얼마든지 쉽게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 금방 끝낼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끝나고 좀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좀 또 있어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상욱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